김현희 교육과장입니다. 요한번호 제366호 50조 부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특별한 사회에 다변화되는 교육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마을 내에 흩어져 있는 각각의 마을 교육 자원을 하나의 공간으로 참여시키고 이 자원을 융합과 검증과에 거쳐 마을 내 우리 아이들에게 다니는 학교에 또 교육 공동체에 또 시민들에게 다시 분배하는 선순환적 교육 지원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부천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는 마을 자원과 연동되는 센터의 주요 사업을 권한 사항과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3조 및 제16조에는 센터 재정 지원과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사업 등으로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약 10억 원 정도의 센터 설치 비용이 필요하며 비용 추계서는 거침 57쪽에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규정에서 정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등 부서 간 협의도 완료했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8월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제2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안건입니다.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은 지자체장의 책무이기도 하며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적인 실효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논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교육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센터를 하면 어디에 위탁할 거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한 번에 올라와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시 지금 재상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저희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사실은 10억 원씩 매년은 아니죠. 이번에 센터를 설립하는 올해는 그렇게 들어가고 또 처우에 얼마씩 매년을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하면은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도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여기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를 여기서 할 거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딱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자꾸 우리 부천만 아니라 오산도 있고 어디도 있고 잘하고 있다, 안양도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좀 깝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정말 한 번은 교육청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한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계속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우리 담당 국에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하려고 또 설명을 해왔고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게 맞는지를 한번 듣고 싶어요. 교육청이냐 아니면 지금 시의 사업단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를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미래교육센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의 부천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 관련 공동체를 미래교육센터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걸 각자 또 융합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 학교에 제공하고 또 거기에 관계된 시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지금 저희 부천에 보면 소규모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단체가
99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송내동 마을학교 꿈농이, 부처 마음드림, 이런 소규모 교육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다 끌어들일 겁니다. 플랫폼 안으로. 그래서 서로 융합할 건 융합하고, 또 발전시키면 발전시키고,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미래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자칫 작년에 마치 미래교육센터가 학교의 선생님들의 학교 경감을 해준다는 이런 쪽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지난 8월달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그런 효과는 나타납니다만 주된 목적은 진로 체험과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육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미래교육센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 보조 교육경비가 25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여기 센터하고는 그것이 어떻게 연결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 경비를 센터에서 그 경비도 다 관할을 해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건가요? 지금 기본 방향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그대로 저희 시에서 하고요. 미래교육센터는 순수하게 흩어져 있는 자원을 융합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교육센터 안으로 틀로 들어오는 업무는 원미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시학길 진로 체험 이 업무는 저희가 미래교육센터에 흡수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실행하지 않습니다. 혹시 진행하다가 미래교육센터가 진행하다가 이게 꼭 미래교육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그때 검토할 사이고 현재는 그대로 업무는 시에서 시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거를 보면 지금 학부모 연대나 이런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했나요? 네, 저희가 3번에 걸쳐서 푸른나라 설명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물론 일부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 학부모 개인이 있는 거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그분들이 저희들을 다 찾아왔어요. 다 찾아오셨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몇 가지를 가능하면 이게 안 되면 수정이라서 해서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저희도 보면은 이게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오늘 이게 저희는 통과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하면 좀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낸 조례안이 거의 한 1년 정도 저희가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는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하여튼 7조 조항은 조금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7조의 2항을 보면 위원장은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는 근데 그러면은 미래교육센터가 되면 센터장은 거의 하나도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니 저희는 담당 국장이 교육 업무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위원장이라도 미래교육센터장이 되면 어떠냐? 제 생각은 이런데 혹시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집행부의 담당 공무원이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담당 과장이 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다소 무리한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어떻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와 같이 어떤 위원회의 독창적이고 사회에 변화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이 위원회는 공적인 공교육을 일반되고 독립적으로 또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받지 않고 일관되게 운영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런 역할 측면에서 현재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주도적으로 미래교육센터의 업무를 끌어가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수정했으면 싶고 의견을 이제 들어보면 다른 의원님들 그 의견이 있으니까요. 들어보면 싶고 여기에 그 당연지 그 3항에도 지금 이제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어서 혹시 그거는 어떤지 이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 싶어서 이따가 이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혜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네, 남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미래교육센터가 뭐 1년에 걸쳐서 뭐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남미경 의원님, 마이크 주세요. 안 피세요? 일단 여기 아니고 나무 근데 이게 이 미래교육센터 설치하는 이거가 미래교육센터가 이제 제가 봐서는 수혜자는 학생들이거든요. 그게 없어요. 정말 학생들한테 뭐 좋은 거를 막 선보여주는 거는 있는데 정말 그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거며 이런 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좀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다못해 학생위원회라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어른들은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교육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지금 1년에 걸쳐서 담당자들 뭐 이런 분들이 다 했지만, 정말 애들이 원하는 거는 또, 그거에 대한 수요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런 거가 좀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에. 여기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현재 올린 조례안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근거 조례안입니다. 네. 이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대해 세부 운영 주체, 네. 운영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때 이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권지경 의원님.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 미래교육협력센터가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학생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지난번 개인적으로 오셨던 과장님과 팀장님의 설명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도 개별적으로 이제 얘기를 전해오는 거 보면 그분들의 생각이 과장님하고 팀장님의 생각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그림을 목표로 하고 가신다고 하면 저는 적극 동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가끔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단순히 행정항의라는 얘기가 어쨌든 들려오고 있어요. 행정 쪽에서 답변을 받았다는 이런 학부모들의 의견이 우선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행정 편의인가요? 정말 교육질 향상인가요? 이 조례는요, 어떤 부천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미래 저희 부천시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설치돼야 된다는 소임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애들이 안 보인다는 말씀은 그거는 실행 단계에서 운영하는 단계에 검토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학부모연대에서 주신 다른 모든 의견에 다른 건 다 그냥 한 말 뺄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제7조의 위원회 구성에 최소한 여기는 학생 대표라는 이름의 형식적인 문구라도 있어야 이게 정말 학생들이 우리를 위한 거구나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의 의견 부분은 학교에 대한 교직원이나 학교의 선생님들의 의견하고 배치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치되지는 않지만
단순히 이런 거죠. 청년위원회에 갔는데 청년은 저밖에 없다. 이러면 청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들어오진 않거든요. 아까 제가 화상영 과장 얘기를 할 때 이제 과장님께서 재선하는 과장님께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저희가 대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하죠. 근데 분명 저를 거쳐서 갈 때는 제 시선도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의견 중에 제가 좀 배제시키고 싶은 거는 배제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학생들을 위한 거면 학부모든 교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의견에는 배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저번에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도 어떤 조례 문구를 가지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약간 이런 미묘한 어감 차이로도 학생들의 참여를 막는다라는 의도를 느낄 수 있었는데 저희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거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학생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직접 학생한테 의견을 듣는 게 사실은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학생들의 의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이 미래센터 운영에 배제된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제 말씀은 예. 팀장님 과장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그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이 조례상에 그게 보이지 않으니 이곳에 이 위원회에 학생 대표라는 정확한 명칭 하나를 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뭐 학생의 대표의 의견이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더 다양한 의견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과장님. 아니, 조례가? 미래교육센터 명칭만 명하고요. 맨 뒤에 학교 참여를 조금 더 유치하는 거에는 그죠? 지난번 처음이랑 두 번째 하고 난 다음에 개정 올리고 난 다음에 학부모나 주민들을 그 학부모 대표라든가 여기 실제적인 수혜자들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토론회를 8월달에 조례안 부결되고 나서요. 네. 토론회를 10월달에 개최했습니다. 10월달에 한 번 하고 한 적 없으시죠? 그 뒤로는 없으시죠? 그리고 아까 TF팀을 뭐 나중에 만들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TF팀을 먼저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가 좀 여러 각계같이 모여서 이걸 논의하고 이걸 더 했더라면 지금 같은 이런 삐그덕삐그덕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후에 할 일이 좀 뒤바뀐 것 같고요. TF팀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운영 방식이나 누가 위원회가 됐으면 그런 의견들을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들었더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센터는 운영을 직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탁하실 건가요? 지금 지금은 사실상 저희 총회 인건비제로 어려울 것 같고요. 민간이나 이런 또 산하기관의 위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건비나 이런 거가 염려가 없다면 직영으로 해야 마땅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직영이 하면은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효율성을 따진다면 다소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전문성의 결핍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저희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공교육의 방향을 그대로 반영돼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장님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두 의원님께서 남희경 의원님과 권희경 의원님께서 학생들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 대상이 중학교 대상인 건지 고등학교 대상인 건지 저는 이게 이렇게 내용을 봐서는 진로체육 자유학교제 지원 사업이나 이게 중고등을 위한 그 기관이에요.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 교육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이 지역 인재 양성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내용을 봐서는 고3도 수혜자가 아닐 거고요. 적어도 이게 결국은 중2, 3에서 고1 한 3개년 아이들을 위한 기관이 되버리는 것밖에 아니고 이 내용대로 보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좀 지역사회 부천시와 교육센터와 교육청과
그런 게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혜인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학교센터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특정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특정 딱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대상이 있는데 이런 내용 자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고 거기 앞에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게 더 포함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이 제7조의 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기 있는 대로 숫자를 한번 세우면 교육 업무 담당 위원장은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요. 부위원장은 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요. 당연직위원은 담당 과장님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장 한 명 들어가고요. 그럼 또 부천교육청에서 행정 업무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적어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관련 학교 교직원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5명 빼고 나면 10명 남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유관기관 관계자나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나 그 밑에 전문가들 할 경우에 이거 다 포함하면 10명하고는 택도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원루심 다르고요. 여기 신도시 다르고요. 다 특성이 다른데 이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좀 와 이거 가능할까? 그래서 이게 자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지 고등학교생 다 포함한다면 이 모든 것이 여기서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걱정거리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학부모 단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과 같이 의논했더라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행정의 시스템 안에 행정의 효율성을 둔 기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게 맞잖아요. 거기에서 원래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이 태동부터 알고 있는데 이게 교육청의 업무들 그리고 우리 시의 업무들 이게 자꾸 물리니까 이게 자꾸 이걸 만들어서 좀 유기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담당자들 중심으로 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저는 뭔가 이게 순서도 안 맞았고 TF팀 먼저 해서 뭔가 논의를 깊게 하고 공청이나 토론회를 거쳐서 거기서 조례가 들어왔으면 이거보다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8월이랑 9월이랑 계속 올렸는데 어떻게 변경된 내용 하나 없이 다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실망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되게 획기적이게 뭔가라도 하나는 추가해서 들어온다거나 뭔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너무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했던 거 그냥 시간만 더 끌어서 지금 통과되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더 획기적으로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은 지금까지 다 드렸으니까 그 이상의 답변은 뭐 시간 상황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어쨌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전에 위원회 의원들께서 방금 지적을 했는데 이 대상자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대상자들이 참여를 하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연 그 참여자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자고 할 거냐, 본인들에게 좋은 것을 하자고 할 거냐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해보면 자,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거는 대상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거는 대상자들은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가 부모들은 되게 좋아. 자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는 되게 좋아요. 열심히 해라. 너 미래에 공부를 잘해야 돼. 근데 애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잖아. 본인이 좋아하는 건 노는 거거든. 근데 부모가 봤을 때는 아주 싫은 거거든. 이런 그 프로그램도 이게 그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대상자를 참여해도 과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도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했을 때 그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어른들의 생각과 학부모의 생각과 학생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은 직영은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시가 보면 이런 센터를 만든 조례가 많아요 지금. 근데 정말 너무 많은 센터 조례들이 오고 있는데 일부 센터 조례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디는
총액 임금 때문에 직영을 하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서로 부서마다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미래교육센터는 직영을 하지 않고 이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탁을 우리 부천시 어떤 특정 기관에 이탁을 할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전혀 상관없는 외부에 이탁을 할 겁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네네. 지난번에 의원님 사전 보고 드리고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좀 많이 걷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센터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천 여성 인력 개발센터, 또 그래서 이제 저희 관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각 센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영하는 센터, 또 그 외 센터, 그러니까 민간 위탁, 또 민간에게 사업을 주는 센터 두 가지를 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직영하는 센터는 부천시 사회적 경제센터라고 해서 임기제 다른 분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천 여성 인력 개발센터나 또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개인이 단체를 만들어서 등록하고 개인의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데 시가 사업을 얹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민간 기업의 이제 부천시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소방자에 그 민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 충분히 다 이제 공감을 했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미래교육센터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건지 네네.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직영은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산학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방법, 또 우리 관내 사회적 교육 관련 조합도 있고요, 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생구를 지금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에 충분한 검토 또 그 검증 과정이 일정 수준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조직도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 현재 그런 기관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보고는 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면 계속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이나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천시 산하기관으로 예를 들어서 이탁이 되면 출연금으로 가거되고 거기에 이제 대표이사도 있고 뭐 이사도 있고 해서 거기에 통제를 받을 건데 그 통제로 가버린 이 조직을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예산만 주고 그냥 말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계속 관리 감독을 하게 되면 그 위에 또 상위 조직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조율이 잘 돼야지 예산 심의도 할 거고 업무보고도 받을 거고 위에서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잘못돼서 특정 기관으로 들어가서 그 특정 기관의 전체의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만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것만 빼내다가 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일부 그냥 그 위에도 조직이 있을 건데 뭐 대표이사 있을 거고 이사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센터만 별도로 소속은 거기다 묻어서 본인들이 이탁 관리하면서 이거는 평생교육사업단에서 교육사업단에서 관리한다는 건 좀 모순된 점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육은 지금 저희가 미래교육 때는 순수한 최종의 목표는 공교육 활성화입니다. 공교육 그러기 위해서는 일관된 교육에 대한 일관된 또 평준화된 또 이런 지원이 통제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 공공산하기관의 어떤 위탁 형태로 사업이 전개되더라도 여기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 업무의 의결, 심의 또 이런 권한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좀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회의를 성취하겠습니다. 그럼 유사일정 제6항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해시간에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심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1항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로 하고, 안 7조 제3항 제3호 중 그 밖에를 삭제한다. 이후 수정 부분 이외에는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 대승을 선고합니다.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